커버 부품하고 본체 부품하고 조립하기 위한 암나사를 당연히 뭐 구멍 가공 마법사로 뚫을 거예요. 오늘 해야 될 거는 구멍 가공 마법사로 요 암나사부를 어디에다가 요 면에다가 뚫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몇 개 뚫어 놔야 될까요? 4개. 그죠? 자,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주투상도에서는 요렇게 2개만 보인다고 해서 2개가 아니라 요쪽에서 보면은 좌측면도에 보면은 커버가 렌치 볼트를 이용해서 본체에 조립되어 있는 상황을 보니까 4개 조립됐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좌측면도에서 이게 이렇게 설명이 안 됐더라도 정면도에 이렇게만 설명이 됐더라도 우리는 이 암나사 자리를 4개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여기가 동그란 구멍들이잖아요. 그죠? 동그란 구멍들인데 여기에다가 2개만 달면은 여기 양쪽에 요렇게 동그란 구멍이 있고 구멍을 위아래 2개만 뚫어 놓고 이렇게 하면은 어디가 문제가 생기겠어요? 여기가 떠버리죠. 그런 문제들 때문에라도 요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구멍이 동그란 구멍이다 그러면은 볼트를 체결하기 위해서 4개를 쓰겠구나. 이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 스케치면은 일단 요 면을 잡고서 스케치 갈게요. 요 면을 잡고 스케치 갈게요. 면의 수직 보기. 자, 그랬을 때 먼저 센터 서클을 그려 보도록 할 텐데 서클 그릴 때 원형 모서리에다가 커서를 슬쩍 갖다 대보면 센터 포인트 표시 되잖아요. 오스냅처럼 요거 일치 잡아서 요렇게 이래 놓고 보조선으로 나중에 바꾸기 귀찮으니까 서클 그리는 중에 보조선 체크해 놓으면 얘가 바로 1.3선 즉 센터 서클로 싹 바뀌어 버리겠죠. 자, 그러면 요렇게 해놓고 이제 과제 도면에서 우리가 실측을 합시다. 이 암나사 자리를 구멍 가공 마법사로 뚫으려고 스케치를 이용해서 센터 서클을 지금 스케치해 놨는데 요 지름은 실측해 보면 여러분 얼마 나오시던가요? 506? 네. 50파이. 좋아요. 자, 그러면 요거는 지름을 50파이로 그냥 입력해 주시고 자, 이거 서클 그려 놨기 때문에 여기에 4분점들이 4군데 4분점들이 표시되죠. 그런 거로 이거 뭐 스케치 점으로 해가지고 이거 일일이 찍지 않아도 돼요. 그죠? 여기서 바로 스케치 종료하고 구멍 가공 마법사 들어가도 되겠네요. 네. 자, 스케치 종료. 자, 은선 제거로 디스플레이 유형은 은선 제거로 바꿔놓고 자, 구멍 가공 마법사 갑시다. 이번에 들어가야 되는 이 구멍에 대해서 뭡니까? 볼트를 체결하기 위한 암나사부에 대해 좀 측정을 해봐야 될 텐데 이 볼트의 호칭 지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 지름 얼마 나와요? M 몇 나와요? 4.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커버에서부터 우리가 구멍 가공 마법사로 가야 될 거는 직선 탭이라 해가지고 암나사가 가공되는 요 깊이를 먼저 측정해야 되죠. 요 깊이 값을 측정해 보니까 얼마 나오시던가요? 7 나와요? 그죠? 7이죠?
네. 그러면은 M4의 깊이가 7이다. 요거를 과제도면에서 확인했다면 이번에는 웍스에서 구멍가공 마법사에서 이걸 직선 탭으로 선택해야 되겠죠? 직선 탭으로 갑니다. 직선 탭으로 선택해 놓고 표준 규격은 KS예요. 당연히 뭐로 바꿔야 돼요? 탭 구멍. 일자형 파이프 탭 아니에요. 탭 구멍이에요. 그리고 구멍 스펙에서 크기는 M4. 그 다음에 마침 조건을 블라인드로 바꿔야 되죠. 마침 조건을 블라인드로 바꾸고 나사의 깊이값 이야기하는 거를 여기다가 타이핑해야 되죠. 그 다음에 위에 칸에다가는 7 곱하기 1.25 해주는 거고요. 여기가 드릴 자리죠. 아래 거 요게 나사 깊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요렇게 저도 타이핑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나사부의 깊이는 7이고 드릴 끝자리는 8.75 요렇게 계산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위치 탭을 눌러가지고 적용을 해보자고요. 위치 탭을 눌러서 적용을 해보자고요. 일단 면을 먼저 선택해야 되죠. 면 선택했어요. 자, 4분점 잘 안 보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면의 수직 보기 하면 되죠. 면의 수직 보기에서 4분점 위치들의 일치, 4분점 위치의 일치. 이렇게 4개 잘 되셨나요? 네, 확인. 그러면 구멍 가공 마법사 쓰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직전에 스케치 만들었던 거 스케치 8, 저는 스케치 8인데 요거 숨기게 해줄게요. 자, 그럼 요거는 요렇게 구멍 가공 마법사를 이용해서 나사부를 하나 깎았는데, 앞나사부를 깎았는데, 이쪽에 있는 나사부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깊이가 7이고, 그죠? 그리고 호칭 지름도 M4고, 센터도, 센터의 서클도, 센터 서클 지름도 요거 재보니까 똑같아요. 똑같아요. 다르지가 않아요. 그렇다면은 나는 여기에서 판 이 나사 구멍을 이쪽 면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싶다 이거예요. 지금 바로 미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미러 바로 하면 큰일 나요? 왜 큰일 나요? 요 조립하는 면이 이거 2mm 들어와 있죠, 본체에. 요 모서리에서부터 2mm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요 면은 여기서부터 8mm로 우리가 이거 했었죠. 8mm로 이렇게 밀려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측면 평면은 여기에 놓여 있는데 우측면 평면을 기준으로 밀어해 버리면 약간 허공지는 데쯤에서 앞나사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행 조건으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요 면과 요 면에 중간 평면이 하나 더 필요한 거예요. 중간 평면을 하나 더 만들면, 중간 평면을 만들어서 여기 나사부를 이렇게 미러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참조 형상으로 가야 되죠. 참, 일단 모서리 표시 음영으로 바꿔놓고 참조 형상의 기준면 갈까요? 자, 요거에서 요 면 한번 클릭하고 여기 면 한번 클릭하고 두 개의 면 그냥 클릭하니까 중간 평면 바로 생기죠. 네. 자, 그러면 요거 중간 평면 만들어졌으면, 아이고 왜 엔터가 안 들어가냐?
중간 평면이 여기 이렇게 대칭하기 위한 중간 평면이 만들어졌으면 이 나사구멍 얘를 이 중간 평면으로 대칭시켜서 넘기면 되겠네요. 자, 요거 어디에 있습니까? 기능 중에 대칭 복사라는 기능이죠. 요거는 사실 여기도 들어가 있지만 선형 패턴 밑에도 보면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있는 애하고 여기 있는 애하고 여기 있는 애하고 결과는 같아요. 자, 대칭 복사 눌러가지고 평면을 선택합니다. 어느 거를 선택해야 돼요? 좀 전에 만드는 거 요거 대칭 기준 요거 먼저 선택하고, 대칭 복사할 피처는 뭘 선택해야 돼요? 나사구멍 M4 요거죠. 이쪽에 미러가 정상적으로 잘 되나요? 에러 나는 사람 없죠? 자, 그러면 미러 해가지고 앞나사부를 우리는 이렇게 추가해 놨어요. 미러 해가지고 넘겨 놨어요. 자, 그럼 이 아래쪽에 있는 나사부 작업은 끝났으니까 대칭 기준으로 만드느라고 생성해 놓은 평면은 요거 숨기기 해 놓는 게 좋겠죠. 숨기기, 평면 숨기기.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자, 이번에는 정면 방향에서 보면은 요거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요거를 만들어야 돼요. 자, 얘는 단순하게 생각을 할게요. 제일 바닥에서부터 요 위에다가 평면을 하나 만들 거고요. 평면 하나 만들 거고, 거기다 서클 하나 그려가지고 다음까지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그냥 돌출해 버릴게요. 그렇게 하면 원통 형상 이거 만들 수 있겠죠. 원통 형상이라고 이야기해도 이해되시죠? 왜 사각 형상 아닌 거 원통 형상으로 이렇게 당연히 만들겠다 이해되죠? 이거는 앞나사잖아요. 앞나사가 원통 구멍으로 흔히 나 있죠. 그러니까 이거 육면체로 이렇게 올라간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그죠? 동그란 원통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자, 요것만 봐서 우리는 이거 원통으로 생각하는 이유 이해되시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 얘는 그 과제도면에서 바닥에서부터 제일 높은 여기까지 한번 실측을 해볼게요. 얼마 나올까요? 얼마 나와요? 104? 네, 104로 보면은 적당하겠네요. 104. 네, 104. 네, 과제도면은 좀 크게 해놓고 이야기합시다. 여기까지 올라가는 이게 104다. 104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46 올라갔죠. 그리고 얘가 55, 반지름 55였어요. 그러면 반지름 55로 이야기하면 여기까지 55라는 이야기고,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하면 101이죠. 101. 아, 요거는 3mm만 더 올라간 거구나. 그죠? 3mm만 더 올라간 거구나. 자, 그러면은 요렇게 한번 검토를 해 봤고, 우리는 웍스에서 원점을 이 아래다 놨기 때문에 사실 여기 바닥에 있는 기준 평면이 뭐냐면 윗면 평면이에요. 윗면 평면이 있어요. 여기에 윗면 평면이 놓여 있는데, 이거를 컨트롤 키 눌러서 옵셋 평면 바로 해놓고 얘를 104로 잡아버리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디자인 틀에서 컨트롤 뭡니까? 윗면 평면 한번 선택했다가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테두리에서 클릭해 갖고 딱 위로 당겼어요. 이게 옵셋 평면 빨리 하기죠? 그러면 간격, 옵셋 간격 104.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요거 만들어지셨으면, 평면 만들어지셨으면 여기에다가 스케치 들어가면 되죠. 이 평면에 바로 스케치. 면의 수직 보기. 이거 그냥 바로 여기다 원점을 서클의 센터로 잡고 이렇게 그려도 아무 문제 없겠죠?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요 통 요거에 대해서 원점을 여기에 놓고 우리가 계속 설계해 왔기 때문에, 여기로 설계해 왔기 때문에 요거가 딱 요렇게 일치하고, 요것도 좌측면도에서 보니까 이렇게 딱 요렇게 센터에 위치하는 거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안심하고서 중심원을 그리자는 겁니다. 자, 이때 중심원을 그리는데, 중심원을 원점에 일치해서 그리는데, 이 원의 지름은 정면도를 실측해서 가는 게 좋아요. 이 우측면도는 대칭의 생략이라 해가지고 가는 실선 두 줄 그어가지고 절반만 표시했기 때문에 요거 오차가 측정할 때 오차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정면도의 거 요거로 실측하는 게 좋겠어요. 요거로 실측하는 게 좋아요. 자, 이 직선 요거의 길이만 재면은 요거 지름으로 적용할 수 있겠죠. 얼마 돼요? 10. 그죠? 요거 10점 몇 정도로 보이지만 반올림 버린다고 생각합시다. 반올림 안 된다고 생각해서 파이 10으로 생각하자는 이야기예요. 뭐 0.5까지는 안 갔죠? 그래서 이거 10파이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 노진 씨 오케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네. 자, 우리는 요거 10으로 실측한 셈이고, 자, 그러면 얘는 요렇게 되었을 때 돌출 방향을 이 방향으로 만들어 놓고 다음까지로만 돌출 옵션을 해주면 돼요. 자, 갑니다. 돌출 방향 뒤집어야 되죠? 반대 방향 뒤집고, 옵션은 다음까지. 아무 문제 없죠? 네. 자, 그러면 이 평면도 만들어준 거는 숨기기 해놓을게요. 숨기기 해놓을게요. 이 평면도. 자, 과제 도면 보니까 여기도 필렛 들어가 있네요. 좌측면도에도 필렛 표시돼 있어요. 이거 잴 필요 없어요. 도시되고 지시 없는 필렛 3으로 퉁치기에 딱 좋은 거죠. 얘. 그죠? 필렛 3. 세이브 한번 눌러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를 잘 보시면 여기 위에는 암나사 자리인데, 요거 재보면 요거 얼마 나와요? 암나사의 골지름에서 골지름까지 M5예요? 요거 M5로 보면은 되겠어요. M5로. 자, 그런데 요거에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구멍 가공 마법사를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바로 M5로 뚫을 거지만 2D 답안 오토캐드 도면 작성할 때 요거는 더 알으셔야 돼요. 이게 구리스 니뿔 자리인지 아니면 마개볼트 자리인지
그냥 볼트를 꽂을 것인지 세 가지 중에 어느 걸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 니플, 두 번째는 마개 볼트를 사용한다. 마개 볼트라는 게 있어요. 볼트가 있는데 볼트가 뚜껑처럼 역할을 하는 볼트가 있어요. 요거 요렇게 뭐 엔진 부품들을 엔진 분해하거나 그럴 때 윤활유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 그런 것들을 흘러나오지 못하게 뭡니까 와셔하고 비슷하게 그 가스키처럼 생긴 와셔하고 같이 사용하는 마개 볼트들이 있어요. 그런 마개 볼트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세 번째로는 그냥 일반 볼트다. 이것 중에 우리는 뭐로 이거를 판단해야 될 것이냐. 야, 이런 거는 처음 생각하죠. 그죠? 자, 1번이다. 아무도 없네? 김지준 씨 들으려고 했어요? 2번이다. 왠지 오늘 새로운 게 등장했으니까 3번이다. 네, 3번은 왠지 아닌 것 같아서 자, 그래요. 여기를 가만히 보면은 이 조립도를 가만히 보면 이 안에 기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빨 개수가 다른 기어가 들어가 있죠. 얘네들을 사용할 때 맞물리는 기어가 이 아래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맞물리는 기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하나 정도만 있겠다 참. 하나 정도만 있을 텐데 이거 기어 박스니까 하나 정도만 맞물리는 기어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거 그냥 쇠끼리 그냥 부딪히는 거로 놔두면 이거 오래 못 쓰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발려 있는 게 좋아요? 구리스가 발려 있거나 기름이 발려 있거나 그랬을 때 이빨과 이빨이 맞물려서 충격 하중을 받고 막 그럴 때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그렇게 하려면 수시로 이 위에서 기름을 갖다가 공급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위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고 이거 나사부를 내놓기는 한 거예요. 이쪽에 베어링 커버 이런 것들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옆에서 밀폐를 하는 거예요. 옆에 구멍을 밀폐하는 거예요. 베어링에 대한 뚜껑 역할도 하지만 이 오일실이 있어가지고 안쪽에서부터 기름이 나오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런 면에서 이 기어박스 안에는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 기어의 이빨과 이빨이 부딪힐 때 기어의 이빨과 이빨이 요런 데서 부딪힐 때 금속이 깨져서 나가지 못하도록 윤활작용을 돕기 위해서 기름을 도포하거나 막 이런 작업을 수시로 해줘야 되겠죠.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정비 차원에서. 그러기 때문에 여기를 구리스 니뿔 아니면 마개볼트 두 개 중에 하나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마개볼트 역할이라면 뭡니까? 기름을 투입하고 난 다음에 뚜껑을 덮는 볼트. 구리스 니뿔이라면 역시 구리스를 넣기 위한 부품 해가지고 일단 M5인데 구리스 니뿔이 PDF 파일 KS 기계제도 규격에 역시 항목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몇 항이었더라? 20항이었나? 20항 지나갔네? 잠깐만. 좀 더 뒤였나요? 그냥 그리스. 34망 열라 뒤였네. 34망에 보시면은 그리스 니뿔이 친절하게 그림도 나와 있어요.
확인하셨나요? 여기 구리스 니뿔 그림을 보면은 이 구슬에 사실은 스프링이 달려 있다는 거죠. 내부에 스프링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구리스가 이렇게 구리스건을 통해서 구리스가 투입이 되면 구슬이 아래로 밀려 내려가면서 양쪽에 틈이 생겨 가지고 그 틈으로 구리스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구조예요. 요런 게 구리스 니뿔인데, 여기에는 또 친절하게 나사의 호칭 지름도 설명을 해놨는데 M6, MT6 호칭 지름은 두 가지밖에 없네요. 그죠? M6 곱하기 0.75는 구리스 니뿔 나사산이 평행하게 이렇게 고든 형태죠. 그런데 MT6이라는 거는 테이퍼진 나사산을 이야기해요. 알아? 그런데 나는 여기에서 재보니까 이거는 M5인데 위아래 지름 같은 M5인데, 물론 요거는 더 찾아보면 좋겠으나 요것만 딱 봤을 때 여기는 구리스 니뿔 자리라기보다는 마개볼트 자리로 그냥 생각해야 되겠구나. 단 요것을 마개볼트를 쓰더라도 가는 나사를 적용을 해야 되겠구나. 구리스 니뿔처럼 M5 같은 경우 가 보니까 미터 가는 나사 요거 와 보니까 어떤 말이 있어요? M5에 0.5 오호, 이거 가는 나사 요렇게 M5에 0.5 요런 식으로 적용하면은 마개볼트로 적용하게 되겠네요. 지금 제가 잠시 띄우고 있는 거는 DIN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일반 시중에서 구리스 니뿔을 구매할 때 KINN인가 요런 업체에서 구리스 니뿔 판매하는 링크를 제가 지금 잠깐 보여드리는 중이에요. 자, 요런 거에서 카탈로그를 PDF로 제조사에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요런 거에서도 데이터 시트, 자 요런 거 열어보면은 얘는 스틸, 그냥 강이라는 뜻이죠. 강이라는 뜻이고, 여기서 보면은 구리스 니뿔도 형태별로 여러 가지가 있네요. 보이죠? 요렇게 곧바른 애도 있고, 앵글, 각도를 가지고 있는 애도 있고, 직각으로 꺾어져 있는 애도 있고, 한쪽으로 이렇게 톡 돼 있는 애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애도 있고. 구리스 니뿔이 KS 기계제도 규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런 한 종류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한 종류만 있는 건 아니고, 사실 또 이제 그 규격별로 보면은 구리스 니뿔이 M6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PDF 파일에서 보는 거는 뭐예요? 시험장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시험장에서 열람만 하기 때문에 M6 정도까지밖에 안 나와요. 큰 형상의 구리스 니뿔은 잘 안 쓴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보면 M8도 있잖아요. 요 카탈로그 보면 M10도 있고요. R 그 수나사죠. 테이퍼 수나사죠. 요런 거. 요런 것도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야, 이거 호칭 지름은 구리스 니뿔은 무조건 M6만 쓰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호칭 규격을 가지는 거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정리로 여기는 M5인데 이거는 마개볼트로 우리는 결정을 하는 것이고, 마개볼트를 여기다가 사용할 것이다 결정하는 것이고, 가는 나사를 적용해서 결론은 M5의 피치값 0.5 요렇게 해놓으면은
이론의 소지가 없겠네요. 여기까지 정리되셨어요? 솔리드웍스에서는 이거 어떻게 뚫겠습니까? 구멍가공 마법사에서 직선 탭 M5로 그냥 뚫으시면 돼요. 이거는 2D 오토캐드에서 답안 작성하실 때 기억하시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웍스로 와서 구멍가공 마법사 들어갑니다. 직선 탭 있죠? 탭 구멍이죠? 크기는 M5죠? 그 다음에 마침 조건은 다음까지로 그냥 가면 되겠네요. 해놓고 다 했으니까 이제 위치 탭을 누릅시다. 면을 먼저 선택할게요. 그 다음에 원점 표시 돼 있으니까 이거 그냥 뭐 일치 클릭하면 끝나죠? 간단하네요. 자, 그럼 이렇게 여기 뚫어놨고 자, 다운이가 놀러 올 수 있으니까 세이브 한번 눌러 주시고, 자, 이런 부품에서는 이게 요렇게 나왔지만 참고로 다른 형태를 또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우리가 보는 과제 도면들 중에 요런 애도 있어요. 요게 기어박스 두 번째 유형인데 요거 보이세요? 여기도 암나사가 뚫려 있는 거죠, 이게. 근데 얘는 아예 마개 볼트가 아예 조립이 돼 있어요. 요게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마개 볼트라고 그냥 생각하고 요거만 피치값만 가는 나사로 생각하면 돼요. 이거 일반 볼트 쓰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해칭 넣기 뭐 하니까 이렇게 패턴식으로 이렇게 해놨죠. 요게 가스키처럼 생긴 가스키 재질하고 비슷한 요런 거예요. 이거 와셔 아니에요. 가스키처럼 부직포처럼 부들부들한 재질의 와셔처럼 생긴 거를 여기다 끼워 넣은 거예요. 이게 와셔 아닙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개 볼트를 채운 거예요. 기름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요런 형태가 또 있고 동력 전달 장치들 중에는 요렇게 아예 명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는 뭐예요? 누가 봐도 이건 구리스 니뿔이죠. 이건 누가 봐도 구리스 니뿔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지금 과제도면처럼 이렇게 나와 있을 때가 이게 우리가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요게 M6이다. 호칭 지름을 재봤더니 M6이 나오더라. 그럼 아예 구리스 니뿔로 가는 게 속 편해요. 근데 지금 이거는 M5로 나왔어요. 아, 그러면 얘는 그냥 마개 볼트로 가야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요렇게 갔을 때는 구리스 니뿔로 얘는 아예 판단하는 게 더 속 편해요. 정리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다 됐는지 검토를 하는데, 도면을 검토를 하는데 정말 다 끝났나요? 다 끝났나요? 어디 못하게? 구멍. 어느 구멍? 양쪽에 베어링 들어갈 구멍. 네, 고마워요. 자, 뭔 얘기냐면은 우리 과제 도면에서 보면은 이 베어링들을 본체를 향해서 이렇게 끼워 넣어야 되니까 여기 못닥이 있어야 되죠. 이쪽에서도 베어링을 이렇게 끼워 넣어야 되니까 여기 모서리에 요런 모서리들의 1 곱하기 45도 못닥이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문제가 있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요쪽 커버 같은 경우는 조립하는 길이가 되게 짧아요. 진짜 짧아요. 그죠? 그리고 요쪽 조립되는 거는 이건 3mm 정도 떨어지나 그럴 거예요. 이거 쪽은 좀 덜해요. 여기 1mm 이렇게 되더라도 2mm 정도 남으니까 좀 괜찮아요. 근데 커버에도 어차피 또 1mm 못하게 줄 거 아닙니까? 참 이것도 좀 그렇긴 해요. 여기는 더 심하고요. 여기는 더 심하고. 건 모르겠고 우리는 1 곱하기 45도 조립방에 못하게 일단 넣어주면 돼요. 위험성은 있지만 자, 그러면 1 곱하기 45도 적용합시다. 여기 하나 하고 하는 김에 요쪽도 맞아. 되셨나요? 자, 그러면 조립 방향 못따기까지 다 우리가 체크를 해 봤고요. 빠진 영상은 없어 보입니다.